주식 단타 독학으로 성공하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훈련만 매일 반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재료 분석하는 훈련. 두 번째, 차트 패턴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상승한 종목을 바탕으로 종목 선정하는 방법과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보시면 도우인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당일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종목 선정할 때 네 가지 기준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당일 신규 상장주입니다. 두 번째는 정지 테마주고요. 세 번째는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입니다. 네 번째는 관리 환기 종목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변동폭이 너무나 심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재료 분석을 하실 때 신규 상장주나 정지 테마주, 시가총액 500억 미만, 관리 환기 종목이 있다면 그냥 바로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렘이라는 종목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알래스카 LNG 합작법인 설립 소식과 한국의 알래스카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장주로 일시적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재료에 대해서 논리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장주가 동양철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재료에 대한 일정이 곧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하나 골라서 세력들이 상한가를 만들었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렘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접근을 할 때 S급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이 곧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차트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보다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잘 닫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한가 패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금처럼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닫고 나서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닫고 풀고를 반복하는 패턴인데, 1번과 2번일 때는 우리가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번일 때는 일봉 차트를 분석하고 단기 스윙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121선 돌파하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상한가를 만들어 놨는데, 앞에 차트 보시면 매집봉도 여러 개 보입니다만 매물대도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갭이 높게 뜬다면 이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료적으로 보나 차트적으로 보나 갭이 높게 뜰 때는 우리가 접근했을 때 수익 불확률이 떨어지고 갭이 낮게 뜰 때만 접근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 패턴은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당뇨와 비만 치료에 쓰이는 유명한 외국약인 리벨서스의 복제약을 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생동성 시험을 해봤는데 성공적으로 맞췄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재료를 바탕으로 S급 재료인지 A급 재료인지 B급 재료인지를 구분하고 나서 정확한 차트 패턴을 적용하는 훈련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S급 재료를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약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약이 있고요. 그 오리지널 약을 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약을 복제한 약을 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복제하고 나서 바로 팔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생동성 시험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몸에서 원래 약이랑 똑같이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생산 원가를 최대 70분의 1까지 절감했기 때문에 복제약을 싸게 팔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S급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규 재료이고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료에 맞춰서 우리가 구체적인 차트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분봉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번 풀었다가 다시 닫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패턴의 경우에도 시초가 매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봉 차트를 분석하고 나서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살짝 반등한 상태에서 상한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단기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돌파한 차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앞에 매물대를 확인하고 나서 시가갭에 따라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매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갭이 낮게 뜰 때 여기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다만 시가갭이 높게 뜬다면 단기 박스권에서 싸게 담았던 사람들, 여기서 물렸다가 수익 구간으로 전환된 사람들, 앞서서 상승 일파 구간에서 물량을 담았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이 한 번에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캔들과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나서 중요한 지지라인을 보고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확률 높은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역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JNK 글로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인도 국영 정유사로부터 4,100억 규모의 수주를 확정했습니다. 이 수주 규모는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의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상사 이래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오늘 약 21% 상승 마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료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B급에서 A급 정도 되는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주 공시 자체가 S급 재료는 될 수 없습니다. 수주가 나오고 나서 상승 5파까지 나왔던 종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특성상 B급 재료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키워드가 있죠. 약 3배에 달하는 초대형 수주, 상사 이래 최대 규모,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B급에서 A급 정도 되는 재료다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여기에 맞는 차트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지금 패턴을 봤을 때 우리가 배웠던 패턴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바로 종가 매매 패턴이죠. 종가 매매 패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일 대비 거래 대금이 급증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이 패턴을 적용해서 종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무조건 비종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매물대를 통해서 어떻게 차트가 그려질지를 한번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매물대 보시면 쌓여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패턴을 접근할 때는 한 번에 많은 비중을 들어가는 것보다 1,000만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종가에 300만원, 여기서 300만원,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300만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종가 매매 패턴 같은 경우에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티브링크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모티브링크는 현대차 전기차 핵심 부품 공급사입니다. 오늘 미국, 일본 관련해서 관세 협상 이슈가 나오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거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세는 27.5%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관세와는 다르게 15%로 깜짝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익성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낮출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기존의 관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알래스카 LNG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 반영 매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막상 관세 인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을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선반영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대차나 모티브링크 같은 자동차 관련주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관세율 25%라는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실망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주가가 반등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선 반영이라는 개념이 없고 15% 관세 인하가 확정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돌파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차트 패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세력들이 바닥 구간 물량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 여기서 또 매집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캔들도 매집 캔들이라고 보는 게 맞죠. 매집이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졌다라는 것인데 여기 있던 주가를 세력들이 여기까지 왜 올렸다가 다시 뺐을까요? 간단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죠.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세력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은 지금 어떤 재료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과 잘 협상을 해서 자동차 관세를 낮출 거야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특징주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재료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관세 이슈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61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단타 스캘핑이나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타 성공을 위한 훈련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